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국어 2학년 1학기 국어 가를 함께 공부할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데 예습 안 할 수 없겠죠? 지금부터 예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국어 가에서는 이렇게 6개의 단원을 배워요. 각 단원마다 선생님이 들어갈 때 무슨 개념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단원 1단원 시를 즐겨요를 배울 건데 시 안에 시 속 장면과 인물의 마음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배워볼 거고 또 시를 낭송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럼 시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자,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시는 단 2개만 파악하면 돼요. 뭐냐? 장면과 인물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장면이 뭐예요? 매번 얘기했어요. 장면 안에는 인물, 시간, 장소가 있어요. 이 3개가 무조건 같이 있어야 장면이 돼요. 계속 선생님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 장면과 이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 왜 시간과 장소는 없어요? 시간과 장소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시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시간이 아예 없거나 시간이 한개거나 장소가 하나밖에 없거나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없는 만큼 인물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시 속 인물에 대해서 뭐를 알아봐야 되나요? 인물이 어디 있냐, 무엇을 하느냐, 인물의 마음은 어떠냐,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를 알아야 돼요. 시를 읽으면서. 자, 장면은 그럼 선생님이 왜 알아보는 거예요? 장면은 봐요. 여기 인물이 있죠.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인물의 마음이 나와요. 인물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 전체의 분위기가 결정이 돼요. 물론 시 속에 인물이 처한 상황도 알아야 되겠지만 보통 인물의 마음 때문에 시 전체 분위기가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게 정해져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낭송을 하거나 시가 왜 쓰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시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먼저 시의 장면 떠올리기 개념 1번 알아볼게요. 시 속 인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장면 떠올리려면. 두 번째, 시 속 인물의 모습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인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라는 낱말도 있겠지만 인물이 처한 상황도 알아봐야 돼요. 이 상황, 처한 상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기서 넘어졌어.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 그럼 그 친구 기분 어떨까? 슬프겠죠. 그런 것처럼 상황을 보고 마음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본 경험이 없어. 꼴등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럼 꼴등했을 때 그 기분을 알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비교를 해서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 시 보도록 합시다. 제목 볼게요. 다툰 날이래. 그럼 왠지 뭐 다툰 날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볼게요.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고 그렇구나. 누가? 시 속 인물이 말을 해요. 다시 놀아봐라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 그리고서는 또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또 돌아본대. 이런 행동을 해요 또. 그러다가 왜 안 부르지? 라고 말을 해요. 누구한테 했을까? 다시 놀아봐라. 노는 상대방이 누구가 나랑 같이 노는 상대방은 보통 친구가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랑 다툰 날? 친구랑 다툰 날이야. 근데 친구랑 다투고 이렇게 한두 걸음 가다가 다시 놀아봐라 하고서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시 속 인물의 마음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가다가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얘가 나를 안 붙잡네? 라면서 왜 안 부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붙잡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서운하고 왜 안 붙잡을까? 라는 궁금한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이 시의 장면을 상상을 해봤나요?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시 속 인물의 마음은 화가 났거나 서운하거나 궁금했겠구나. 여기에 그 어디에 화가 났다, 서운하다, 궁금하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하기 어렵다면 내가 가진 내 경험과 비교하고 연관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의 장면 떠올리기 다음으로 시의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를 볼게요. 인물의 마음 상상하기, 시 속 인물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인물의 모습 떠올리기. 세 번째, 인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 찾기. 어디서 많이 봤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볼게요. 더 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우리 금방 전에 장면 떠올리면 실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장면 떠올리는 거나 인물의 마음 상상하는 방법은 똑같다. 결국 장면을 떠올리며 시를 읽으면 인물의 마음도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 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치과에서예요. 우리 친구들 치과 간 경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시 속 인물은 이렇게 입을 벌려야 되는데 입이 점점 다물어지나 봐요. 상상해야 돼요. 이를 빼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쏙 빠진다. 이를 뽑으러 왔구나 치과에. 근데 눈물이 왜 먼저 쏙 빠질까? 이 뽑아본 적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그거를 아니까 이를 빼야 되는데 점점 입이 다물어지고 눈물이 먼저 쏙 빠진다. 인물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고 인물의 마음이 입 뽑는 게 어때요? 무섭다라는 게 느껴지죠. 어렵나요? 시 속 인물이 가진 상황, 치과에서의 내가 이를 뽑아본 경험을 떠올리면서 비교를 해보니 쉽게 인물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념 세 번째 개념도 봐야겠죠? 세 번째 개념이 뭐냐? 좋아하는 시 낭송하기. 시 낭송하려면은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될까? 낭송하고 싶은 시 고르기. 시 골라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낭송할지 골라야 돼요. 세 번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을 해야 돼요.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하냐? 인물의 마음과 시 속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치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치과에서 이 분위기 전체적으로 입 뽑는 게 무섭다. 인물의 마음도 무섭다. 그럼 이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는 기뻐요? 아니죠. 막 무섭고 걱정되겠죠. 이 뭐라는 게 이를 빼는 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낭송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낭송하려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한 행씩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라고 먼저 했으면 선생님이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친구들이 하면 선생님이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있는 게 있고, 선생님 혼자서 예를 들어 에서 손뼉을 쳐야겠다, 박수를 쳐야겠다 하면은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이렇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낭송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시 속 인물의 행동을 내가 직접 따라하는 거예요.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는데 점점 입이 다물어진다.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는 걸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낭송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개념했는데 크게 어려운 게 있었나요? 인물의 마음, 그 다음에 시의 분위기 통해서 장면도 알고, 그쵸? 그 다음에 시 낭송하는 것도 알았고, 이렇게 오늘 정말 간단하게 1단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1단원에서 하지 못한 시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